오늘은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찬성 측의 문성준 대표님, 반대 측의 조혜영 보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문성준 대표님께서는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찬성 측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문성준입니다. 저도 이제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바꾸게 됐는데, 사실 이제 연초라는 부분이 위해성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자담배를 바꿨는데, 가장 어떤 좋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냄새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어떤 연초를 필 때 몸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향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연초에서 담배 연기나 그런 냄새들은 좀 저도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해성 측면에 있어서 전자담배가 기존의 연초보다는 훨씬 덜 유해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담배로 굉장히 잘 바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도 이제 연초와는 굉장히 다르니까는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초를 필 때는 이제 피고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뭐 냄새 난다, 그단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전자담배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덜한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 전문가 조혜영인데요. 네, 방금 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인된 그런 연구나 결과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전자담배는 명확하게 담배입니다.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어떤 관련 연구, 뭐 이런 유해성 연구, 뭐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정보에 의해서 유해 물질은 전자담배엔 충분히 있고 오히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 피다가 언제 이렇게 졸도도 하고 즉사도 하고 이런 연구, 오히려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담배와 금연에 대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라는 공식의 발표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의는 갖고 있고요. 그래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연초를 피다가 전자담배로 넘어와서 지금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연초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냄새나 아니면 다시 뭐 연초를 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자담배가 어떤 금연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금연에 아니면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전자담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상황들을 보면 어떤 담배를 핌에 있어서 가장 좀 눈치가 보이고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떤 각자의 기호도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떤 이런 담배를 핀다거나, 더더군다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더 어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떤 전자담배도 결국에는 개인의 성향, 그리고 개인의 판단, 본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연초를 피세요, 대표님? 아니요. 눈치를 안 보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연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초로 다시 가거나, 연초 자체는 저는 지금도 냄새는 저도 싫어요. 연초로는 아마도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제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향기로움을 통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흡연 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하죠. 대표님은 전자담배를 이제 피면서 다시 연초로 돌아가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제 주변에는 한 절반 이상은 연초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자담배의 어떤 맛과 향이 연초보다 좀 덜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초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고,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전자담배를 피고, 아이가 없는 회사에서나 그런 밖에서는 연초도 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담배값으로 2배 이상의 어떤 소비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떠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자담배가 더 연초를 필 때보다 빈도가 더 잦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연초를 필 때는 1시간에 한 번 나가서 이제 연초를 태우고 왔다면,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1시간에 최소 2번 이상을 빨아야 이제 뭔가 몸에서 충족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은 통계적인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저번에 배웠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는 고백하셨던 게 전자담배는 빈도를 높인다, 더 많이 피더라 라고 이제 제가 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담배가 금연으로 가는 어떤 길목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WHO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금연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자담배는 금연 대체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건 전문가로서 특별한 하나 저의 개인적인 그렇지만 근거가 있는 어떤 전자담배에 대한 견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연초는 그 안에 일산화탄소와 타르와 대표적으로 뭐 니코틴 이 세 가지의 성분이 다 이제 안 좋은 성분이어서 근데 전자담배는 이 중에서 2개 빠지고 니코틴만 있다.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덜 위해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대체제가 아니냐, 금연 대체제가 아니냐면 금연의 대체제려면 이 연초보다 좀 좋은 연초인의 형태를 갖추면서 더 좋은 것이 금연 대체제일 텐데 전자담배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디퍼런트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 다만 니코틴만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다른 제품이어서 나는 연초를 선택했었는데 연초는 냄새가 난다고 하고 개인적 기호는 맞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눈치를 주니까 한국이 아까도 이제 해외에서는 눈치 안 주는데 한국은 눈치 줘서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눈치 안 받으려고 전자담배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만족도는 연초가 더 높지만 근데 니코틴만 가지고 있는 니코틴 성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그런 전자담배인데 연초는 타르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그걸 태우지만 연초는 다른 걸 태우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갈아치워서 또 다른 흡연을 하고 있는 거지. 대체제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고 싶네요. 네, 전자담배가 금연을 도와주는 대체제 또는 보조제라는 찬성 측 의견과 오히려 흡연 욕구를 일으키는 흡연 대체제라는 반대 측 의견이었습니다. 방청객분들은 어떤 의견을 더 지지하시는지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반대 측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 발언 듣고 최종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발언해 주시죠. 있는 큰 담배 회사에서 물론 마케팅 정책인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 회사에서는 지금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연초를 피시던 분들이 좀 더 덜 유해한 전자담배로 돌아서길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흡연이라는 게 전 전적으로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어떤 전자담배건 이런 연초건 그 피는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 박람회가 열린 것을 알고 계신지 근데 그 박람회가 되게 어떤 선한 어떤 박람회 차원에서의 영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사회 공헌에 유익하지 않고 또 연초를 생산하던 담배 회사가 전자담배를 또 생산하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 차원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복지 차원, 사회 공헌 차원에서 어떤 선한 영향은 절대 아니라고 좀 이렇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그 전자담배 이용자이시고 선호이신 대표님이 마지막 모두 발언하실 때 담배는 개인의 어떤 기호다, 개인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표님이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시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시고 그쵸? 왜냐 담배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습관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개인의 선택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담배를 피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빠는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것이구나 라고 뭐 가랑비에 옷 젖듯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저한테 엄마 나도 크면 담배를 피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는 유전이고 불건강 행위는 유전적인 성향이고 이게 DNA만 유전이 아니라 건강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런 발언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 측의 추가 발언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최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두 분을 제외하고는 반대 측을 모두 지지한다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투표할 땐 찬반이 거의 반반이었는데 최종 결과를 보니 우리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잘 알지 못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자담배도 담배다. 전자담배도 자신과 주변을 망가뜨리는 유해 물질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성이었습니다.